파나마 운하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1대1로 확보한 핵심 항구들, 지금 미국의 손에 들어가려 합니다. 이 갈등의 한복판에 한때는 중국 개방의 상징이었지만 지금은 시진핑의 배신자로 몰린 리카싱이 서 있습니다. 시진핑이 자투한 이 비극의 끝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파나마 운하 충돌의 전말을 살펴보겠습니다. 리카싱은 홍콩에서 가난한 이민자로 시작한 인물입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여의고 공장에서 견습생으로 일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1950년 22살에 작은 플라스틱 공장을 열었고 이 공장이 바로 청쿵, 지금의 CK홀딩스입니다. 이후 중국 본토에서 문화 대혁명이 일어나자 홍콩 부동산이 폭락하는 기회를 잡습니다. 다들 도망칠 때 그는 부동산을 대거 매입했고 2년 만에 시장이 회복되며 큰 수익을 얻습니다. 선분양 방식도 도입해 부동산 재벌로 급성장했습니다. 중국이 개런 정책을 본격화하자 그는 인프라 사업에 선제적으로 뛰어듭니다. 상하이 컨테이너 터미널, 고속도로 등 대형 프로젝트를 주도하며 덩샤오핑, 장점인, 후진타오 주석 같은 경제 개방의 주역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하지만 시진핑과는 처음부터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 시진핑이 푸저우 당석이었을 당시 리카싱이 추진한 건설 프로젝트가 시진핑에 의해 중단됐습니다. 이에 리카싱은 당중앙 인맥을 통해 사업을 밀어붙였고 이 과정에서 시진핑이 감정을 상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시진핑 집권 이후 리카싱은 점차 중국 내 사업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2019년 홍콩 심이었습니다. 그는 폭력 진압을 중단하라는 평범한 광고를 냈지만 문구 배열에 암호처럼 읽히는 문장이 홍콩 자치를 용인하라는 뜻으로 해석되며 논란이 됐습니다. 중국 정부는 그를 강하게 비난했고 이후 그는 순응하는 태도를 보이지만 거리는 더 벌어졌습니다. 트럼프는 취임 직후부터 중국으로부터 파나마 운하를 되찾겠다며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리카싱의 CK홀딩스는 파나마 항구를 포함한 43개 해외 항구 운영권을 미국의 글렌록에 매각하겠다고 발표합니다. 이 43개 항구는 모두 중국의 1대1로 전략에 포함된 핵심 자산들이었고 통째로 미국에 넘기려 하자 중국은 조국 자산을 미국에 넘겼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반독점 조사도 예고합니다. 중국 법이 미치지 않는 자산이었지만 언론과 당국의 비공식 압박으로 CK 허치스는 결국 계약을 자진 보류하게 됩니다. 미국도 반격에 나섭니다. 파나마 정부를 움직여 감사원, 검찰, 대법원까지 총동원합니다. CK홀딩스 자회사가 체결한 항구 계약에 대해 무효 소송이 제기됐고 파나마 정부는 항구를 블랙록과 공동 운영하는 공공민간 합작 모델 전환을 검토 중입니다. 트럼프는 파나마와의 합동 군사훈련까지 발표하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항구 매각은 파나마 대법원의 판결만 남은 상황입니다. 한편 리카싱은 중국과 홍콩 자산을 빠르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자신과 가족 소유의 주택 400채를 시세 절반의 금매로 내놓았고 자녀들은 이미 유럽으로 근거지를 옮긴 상태입니다. 중국 정부는 그를 조국을 배신한 인물이라며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있지만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진핑 체제에서 벗어나려는 준비를 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파나마 운하를 둘러싼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기업 매각이 아니라 미중 인프라 패권 전쟁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최종 결정은 대법원에 달렸지만 주도권은 이미 트럼프에게 넘어간 분위기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새로운 시각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